비무장의 밤. 1장. 주파수.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묵직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마이크 앞에 앉은 김성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가락 2개가 없는 오른손. 진행자는 그것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1970년대 전방에서 복무하셨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성호는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귀 안쪽 깊은 곳에서 50년 전 그날 밤의 소리가 다시 울려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끼익.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호의 목소리였다. 74년을 살아온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22살 통신병의 떨림이 남아있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성호입니다. 1972년 강원도 철원에서 복무했습니다. 통신병으로 근무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진행자가 대본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사연을 보니까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한 경험. 그 단어가 성호의 귓가를 맴돌았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아니,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네. 무전기에서 나온 소리였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성호의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갔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 울렸다. 북한군의 교란 방송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건 우리 쪽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진행자가 잠시 멈칫했다. 대본을 다시 확인하는 듯 했다. 우리 쪽이라고 하시면 아군입니다. 남측에서 송출된 신호였습니다. 정적이었다. 성호는 헤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미세한 잡음에 귀를 기울였다. 언제나처럼 97.2MHz 근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지지직. 그럼 훈련용 신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지? 그 소리를 들은 병사들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어떤 병사는 총을 들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게 대체 무슨...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일부러 그 소리를 보낸 겁니다. 일부러요? 누가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입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이요? 상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니터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주파수 계기판의 바늘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행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다. 아직도 그 신호는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요? 네. 매일 밤 귀 안에서 울립니다. 진행자가 물을 건넸지만 성호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고. 혹시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말하지 마. 더 이상은. 한 분은 그날 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진행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지금 방송에 나오신 이유가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을
그 소리를. 그리고 말이 멈췄다. 그의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걸렸다. 그리고요, 한 사람을. 그 순간 스튜디오의 전등이 깜빡였다. 모니터 화면에 하얀 노이즈가 번졌다. 지지직. 헤드폰 너머로 미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일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50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1972년 겨울. 관측소 9호. 그리고 처음으로 라디오 너머로 들려왔던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 여기는 야전병원입니다. 신호 상태 양호합니다. 2장. 첫 신호 관측소 9호,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 1972년 12월 14일. 강원도 철원. 눈보라가 관측소 9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바람은 철판 벽을 두드렸고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 공기가 성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는 두꺼운 군복깃을 세우며 무전기 앞에 앉았다. 관측소 9호 신호 점검 시작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흘러나갔다. 대답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잡음만 돌아왔다. 지지직. 그는 주파수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96.5MHz, 96.8MHz, 97.0MHz. 매일 밤 반복하는 일이었다. 적의 교란 전파를 감청하고 아군의 송신 상태를 점검하는 것. 지루하지만 중요한 임무. 97.2MHz 이상 없음. 성우가 기록지에 체크를 하려는 순간이었다. 여기는 야전병원입니다. 신호 상태 양호합니다. 손이 멈췄다. 여자 목소리였다. 그것도 또렷한 남측 억양. 하지만 이 채널은 군 통신망이 아니었다. 민간 주파수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 본래 사용하지 않는 대역이었다. 뭐지? 성우는 헤드셋을 다시 눌렀었다. 여기는 관측소 9호입니다.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눈보라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야전병원 간호병 이수진입니다. 통신 테스트 중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느낌이 묻어났다. 야전병원은 이 채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파수를 잘못 맞추신 겁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97.2MHz. 성우는 송신기 패널을 내려다봤다. 분명 이 주파수는 공식 목록에 없었다. 그런데 왜 야전병원에서 이 채널을 쓰고 있는 거지? 실례지만 누구 지시로 이 채널을 사용하십니까? 상부에서 지시받았어요. 새로운 통신망 구축 테스트라고. 새로운 통신망? 성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관측소는 모든 통신 변경 사항을 사전에 통보받아야 했다. 이쪽은 그런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혹시 거기 조용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조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사들 상태요. 다들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잡음만 흘렀다. 성우는 다시 물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목소리가 끊겼다. 성우는 헤드셋을 벗고 주파수 기록지를 펼쳤다. 97.2MHz. 분명 공백 대역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용되고 있는 거지? 이상해. 그는 기록지 여백에 메모를 남겼다. 97.2MHz 마이너스 야전병원 교신 확인. 지시사항 없음.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쳤다.
박진우 하사가 눈을 털며 들어왔다. 성호 뭐하나? 교신 점검 중이었습니다. 이상 없나? 네. 성호는 대답을 흐렸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진우는 그의 표정을 읽었는지 물었다. 뭔가 걸리는 거 있어? 아닙니다. 그냥.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야전병원에서 교신이 왔습니다. 97.2MHz로.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97.2. 그거 공백대역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통신망 테스트라고 하더군요. 우리한테 통보 있었어? 없었습니다. 진우는 팔짱을 끼고 무전기를 내려다봤다. 이상하네. 통신망 변경은 반드시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부에 확인해봐. 알겠습니다. 성호는 군용 전화기를 들어 본부에 연결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연결됐다. 여기는 관측소 9호 통신병 김성호입니다. 97.2MHz 채널 사용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잠시만요.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왔다. 97.2MHz는 현재 미사용 대역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야전병원에서 해당 채널로 교신이 왔습니다. 새로운 통신망 테스트라고 하던데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긴장했다. 뭔가 확인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 채널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예. 하지만 명령입니다. 97.2MHz는 접근 금지 대역입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마십시오. 또 전화가 끊겼다. 성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진우가 물었다. 뭐래? 접근 금지래요. 접근 금지. 더 이상 건드리지 말래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보라 소리만 관측소를 채웠다. 뭔가 잘못됐어. 성호는 무전기를 다시 바라봤다. 97.2MHz. 그 주파수 어딘가에서 여전히 미세한 잡음이 흐르고 있었다. 지지직. 그리고 그 잡음 속에서 성호는 들었다.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을. 조심하세요. 3장. 명령 이건 실험이다. 12월 15일 새벽 3시. 성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침낭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에서는 병사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조심하세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지? 그는 침낭에서 빠져나와 통신실로 향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통신실 문을 열자 야간 근무 중인 후임이 고개를 들었다. 형님,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이상 없나? 네. 조용합니다. 성호는 무전기 앞에 앉았다. 주파수 다이얼이 97.0MHz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97.1, 97.2. 지지직.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평소의 잡음과는 다른 규칙적인 패턴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호 같은. 이건. 성호는 헤드셋을 벗고 주파수 분석 장비를 켰다. 파형이 화면에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암호다. 화면에 나타난 파형은 명백한 디지털 신호였다.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코드. 그것도 매우 정교한. 누가 이걸 만든 거지? 성호는 파형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반복 패턴, 주파수 변조, 비트 간격. 모든 것이 군사용 암호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나 찍었다. 잠깐. 그는 자신의 노트를 꺼냈다. 3개월 전 상부에서 요청받아 설계했던 새로운 암호 체계. 적의 감청을 피하기 위한 고급 암호화 기법. 그는 그 설계도를 본부에 제출했고 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건 내가 만든 암호 구조잖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내 암호가 97.2MHz에서 송출되고 있는 거지? 그것도 공식 지시도 없이? 문이 열렸다. 정상철 대위가 들어왔다. 김병장, 무슨 일인가? 성호는 황급히 일어나 경례했다. 대위님,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신호? 97.2MHz에서 암호화된 송신이 감지됩니다. 그런데 이 암호 구조가... 그만. 정대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더 이상 분석하지 마. 하지만 대위님, 명령이다. 정대위는 성호에게 다가와 화면을 껐다. 이 채널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상부의 작전이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상부의 작전? 성호는 정대위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긴장하고 있었다. 아니, 불안해하고 있었다. 대위님, 혹시 이게... 입 다물어. 정대위가 낮게 말했다. 넌 명령만 따르면 돼. 알겠나? 알겠습니다. 정대위는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다. 성호는 다시 무전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마이너스. 12월 16일 오후 2시. 비상소집이 걸렸다. 모든 병사가 작전실에 모였다. 정상철 대위가 단상에 섰다. 주목.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지금부터 특수 임무를 부여한다. 오늘 밤 22시부터 새로운 송신 작전을 시행한다. 송신 작전? 성호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 작전은 북측 교란 전파에 대응하기 위한 테스트다. 관측소 9호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대위가 서류를 펼쳤다. 통신병 김성호는 22시에 지정된 코드를 송출한다. 송신 시간은 30분. 다른 병사들은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질문 있나? 박진우 하사가 손을 들었다. 대위님, 이 작전에 대한 사전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필요 없다. 명령만 따르면 된다. 하지만 하사, 이건 명령이다. 진우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다. 성호는 정대위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김병장, 앞으로. 성호가 앞으로 나갔다. 정대위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건넸다. 22시 정각에 개봉해서 코드를 입력해라. 절대 사전에 열어보지 마라. 알겠습니다. 봉투는 무거웠다. 아니, 실제 무게가 아니라 느껴지는 무게가. 해산. 병사들이 흩어졌다. 성호는 봉투를 들고 통신실로 향했다. 진우가 뒤따라왔다. 성호. 예, 하사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위님 표정 봤어? 뭔가 숨기고 있어. 성호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다. 일단 명령대로 하는 수밖에요. 그래야겠지. 근데 성호. 예.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중단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성호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다. 성호는 통신실에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송신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다. 뭐가 들어있는 거지?
손이 봉투로 향했다. 하지만 멈췄다.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군인이니까.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30분. 22시까지 아직 7시간 30분 남았다. 그는 무전기 앞에 앉아 97.2MHz로 다이얼을 돌렸다. 지지직. 수진 씨?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 마세요. 사장. 붕괴 인간의 한계. 12월 16일 밤 10시. 성우는 통신실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21시 55분. 5분 남았다. 책상 위에는 개봉되지 않은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극비 글자가 번들거렸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 대기 명령을 받고 각자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성우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었다. 무겁다는 느낌은 여전했다. 21시 58분. 그는 봉투의 봉인을 뜯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통신실에 울렸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는 종이를 꺼내 펼쳤다. 숫자와 기호의 나열. 송신 코드였다. 성호의 눈이 그 코드를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이건 그가 3개월 전 설계했던 암호체계. 정확히 그 구조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추가돼 있었다. 반복 증폭 패턴. 주파수 변조 구간. 이건 단순한 통신 암호가 아니었다. 이건 뭘 위한 코드지? 22시. 알람이 울렸다. 시간이었다. 성우는 송신기 패널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줄. 주파수 설정. 97.2MHz. 두 번째 줄. 출력 레벨. 최대. 세 번째 줄. 송신 모드. 연속. 마지막 줄. 시작 명령. 그의 손가락이 송신 버튼 위에 올려졌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명령이었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윙. 송신기에서 낮은 진동음이 흘러나왔다. 패널의 LED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주파수 출력 게이지가 올라갔다. 그리고 끼익. 헤드셋에서 소리가 터져나왔다. 성우는 반사적으로 헤드셋을 벗어던졌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송신기 스피커를 통해, 벽을 통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갔다. 뭐야 이게?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압력에 가까웠다. 귀를 막아도 들렸다. 아니, 귀로 듣는 게 아니었다.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느낌이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병사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형님, 이게 무슨... 병사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벽을 짚으며 귀를 막았다. 소리가... 송신을 멈춰야 해. 성우는 패널로 달려가 중단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LED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송신은 계속됐다. 왜 안 꺼져? 그는 다시 버튼을 눌렀다. 2번, 3번. 소용없었다. 송신기는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 비명이 들렸다. 성우는 통신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병사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떤 이는 귀를 막고 있었고 어떤 이는 벽을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얗다. 다 하얗다. 나한테 오지 마. 오지 마.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성우는 병사 하나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괜찮아. 하지만 병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쾅! 총성이 울렸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에서 한 병사가 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총을 쏘고 있었다. 저기다.
저기 왔어. 총 내려놔. 박진우 하사가 달려와 병사의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병사는 계속 소리쳤다. 보이지 않아? 저기 있어. 저기. 진우가 성우를 봤다. 이거 뭐야? 대체 뭘 송신한 거야? 저도 모릅니다.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멈춰. 안 꺼져요. 중단 버튼이 안 먹힙니다. 진우는 욕설을 내뱉으며 통신실로 달려갔다. 성우도 뒤따라갔다. 송신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전원을 끊어. 성우는 패널 뒤쪽으로 가서 전원 케이블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케이블은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공구 가져와. 진우가 소화기를 들고 와서 패널을 내리쳤다. 쾅, 쾅. 하지만 송신기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가 더 커졌다. 끼익 끼익. 빌어먹을. 그 순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측소 9호. 관측소 9호. 이수진이었다. 성우는 무전기로 달려가 헤드셋을 집어들었다. 수진 씨. 성우 씨. 지금. 환자들이.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다들. 같은 증상이에요. 귀를 막고. 비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어요. 의료진들도 당황하고 있어요. 수진 씨. 장비를 부숴야 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신호가 끊겼다. 성우는 헤드셋을 내려놓고 진우를 봤다. 하사님, 이거 계속되면 다 죽습니다. 알아. 근데 어떻게 멈춰? 부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송신기를 노려봤다. 패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측소 9호 응답하라. 정상철 대위였다. 성우가 무전기를 잡았다. 대위님, 송신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병사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계속 송신해라. 예. 명령이다. 30분간 송신을 유지해라. 성우의 손이 굳었다. 대위님, 지금 병사들이. 명령이라고 했다. 무전이 끊겼다. 진우가 성우를 봤다. 뭐래? 계속 송신하래요. 미쳤나? 진우는 무전기를 낚아채서 소리쳤다. 대위님, 여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합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답이 없었다. 대위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진우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성우를 봤다.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 어떻게요? 송신기가 관측소 안에만 있는 게 아닐 거야. 바깥 어딘가에 메인 송신 장치가 있을 거야. 어떻게 아십니까? 이 출력으로는 이렇게 강한 신호가 안 나와. 분명 외부 증폭 장치가 있어. 진우는 방한복을 집어들었다. 나가서 찾아본다. 너는 여기 남아서 병사들 챙겨. 하사님, 혼자는 위험합니다. 괜찮아. 난 정찰조 출신이야. 진우는 총을 챙기고 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30분 안에 돌아온다. 하사님. 하지만 진우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성우는 다시 통신실로 돌아왔다. 송신기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끼익 소리가 그의 머리를 파고들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병사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다. 어떤 병사는 반응이 없었다. 어떤 병사는 계속 중얼거렸다. 하얗다. 다 하얗다. 성우는 그들을 복도 끝 휴게실로 옮겼다. 송신기에서 최대한 먼 곳.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벽을 통해 바닥을 통해 퍼져나갔다. 시계를 봤다. 22시. 송신 시작 20분 경과. 진우가 나간 지 10분. 돌아와야 하는데.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다. 지지직. 성우 씨. 이수진이었다. 수진 씨, 괜찮으십니까? 의무실이 난리예요.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목소리가 약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의료 기록을 찾아보고 있어요. 이런 증상에 대한 기록이 분명 어딘가. 신호가 끊겼다. 수진 씨, 수진 씨. 대답이 없었다. 성우는 무력하게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진우가 송신기를 찾고 있을 것이다. 부디 찾아주세요. 그때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손전등이었다. 진우였다. 성우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관측소에서 200m쯤 떨어진 지점. 그리고 불빛이 멈췄다. 찾은 건가? 몇 분이 지났다. 불빛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쾅! 폭발음이 밤을 찢었다. 불꽃이 치솟았다. 성우는 창문을 움켜쥐었다. 하사님. 그리고 송신기의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끼익, 끼익, 끼익. 점점 작아졌다. 게이지의 바늘이 내려갔다. LED가 하나씩 꺼졌다. 멈추는 건가?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미약하지만 여전히 신호가 흐르고 있었다. 왜 안 꺼져? 성우는 패널을 두드렸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지익. 약하지만 끈질겼다. 마치 죽지 않는 생명체처럼. 그때 문이 열렸다. 진우가 들어왔다. 얼굴이 그을려 있었고 방한복에는 눈과 흙이 묻어 있었다. 터뜨렸어. 송신기를. 하지만 아직도 소리가. 백업이 있는 것 같아. 진우가 송신기를 바라봤다. 젠장. 어디 있는 거야? 두 사람은 무력하게 송신기를 바라봤다. 약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그것을 더 찾아봐야 합니다. 성우가 말했다. 내일 날 새면 다시 나간다. 진우가 답했다. 일단 병사들부터 챙기자. 두 사람은 휴게실로 갔다. 병사들은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비명은 멎었다. 폭발로 메인 송신기가 파괴되면서 출력이 대폭 약해진 것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성우가 말했다. 그래도 안심할 순 없어. 백업 장치를 찾아야 해. 진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 반드시 오장. 결단 송신기의 폭발과 도주. 12월 17일 새벽 6시. 박진우는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손전등, 나침반, 공구, 그리고 폭약. 성우가 그를 지켜봤다. 같이 가겠습니다. 안 돼. 넌 여기서 병사들 봐야 해. 하지만 혼자가 낫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진우는 총을 메고 일어섰다. 만약 내가 1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그런 말씀 마십시오. 들어. 만약 안 돌아오면 넌 본부에 직접 보고해. 이 실험이 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사님. 약속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문을 열고 나갔다. 눈은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우는 어젯밤 폭파한 지점에서 시작해 주변을 수색했다. 200m 떨어진 능선으로 향했다. 메인 송신기와 반대편. 신호를 양쪽에서 보내면 범위가 넓어진다는 추측이었다. 30분 후 그는 능선에서 위장막으로 덮인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LED 램프가 깜빡이고 있었다. 백업 송신기였다. 진우는 총으로 자물쇠를 쏴서 부수고 상자를 열었다.
작은 송신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시사 폭약을 설치하고 30초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쾅! 폭발이 능선을 뒤흔들었다. 진우는 관측소로 돌아가며 무전기를 꺼냈다. 여기 박하사. 백업 장치 폭파 완료. 하사님, 확인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금 들어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관측소가 보이기 시작할 때 진우는 멈춰섰다. 관측소 정문에 군용 트럭 3대가 서 있었다.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젠장. 진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무전기를 들었다. 성호 들리나? 예, 하사님. 헌병들이 왔어. 지금 관측소를 포위하고 있어. 예. 곧 들이닥칠 거야. 성호 들어.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도망쳐야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일을 완전히 끝내야 해. 아직 어딘가에 더 있을 수 있어. 본부에도 연구소에도. 하사님. 내가 시간을 벌게. 넌 뒷문으로 나가. 그리고 반드시 이 실험을 완전히 멈춰. 하지만 하사님은 이건 명령이다. 진우가 소리쳤다. 도망쳐. 그리고 끝내. 무전이 끊겼다. 성호는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밖에서 헌병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관측소 구호전 인원 밖으로 나와. 시간이 없어. 성호는 비상 배낭을 집어들었다. 지도, 나침반, 손전등, 그리고 무전기. 그는 뒷문으로 달렸다. 복도 끝. 비상구. 성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관측소 뒤편 숲으로 달렸다. 저기다. 한 명 도망친다. 헌병의 외침이 들렸다. 총성이 울렸다. 탕, 탕. 성호는 나무 뒤로 몸을 던졌다. 숨이 거칠게 나왔다. 도망쳐야 해. 반드시. 그는 다시 일어나 달렸다. 숲속으로 더 깊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관측소 정문. 박진우는 두 손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박진우 하사입니다. 헌병들이 그를 둘러쌌다. 명령 불복종 및 군 재산 파괴 혐의로 체포한다. 알고 있습니다. 진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헌병들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김성호 병장은 어디 있나? 모릅니다. 거짓말 하지 마. 헌병이 그의 뺨을 쳤다. 진짜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헌병 대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수색조 투입. 김성호를 찾아라. 진우는 트럭에 실렸다. 창밖으로 숲이 보였다. 어딘가에서 성호가 도망치고 있을 것이다. 부디 성공해라. 12월 17일 오전 9시. 성호는 숲속에서 멈춰 섰다. 뒤에서 추격 소리가 들렸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군견까지 동원했구나. 그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얼음이 얼어있는 개울. 개울물을 따라 걸으면 발자국이 남지 않는다. 그는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웠다.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견뎌야 했다. 30분을 걸었다. 개 짖는 소리가 멀어졌다. 성호는 개울에서 나와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작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배낭을 내려놓았다. 무전기를 꺼냈다. 97.2MHz. 수진 씨, 들리십니까? 지지직. 대답이 없었다. 수진 씨, 저는 김성호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여전히 잡음만 흘렀다. 성호는 주파수를 조금씩 조정했다. 97.0, 97.1,
97.3, 97.4MHz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 씨? 수진 씨. 성호는 무전기를 움켜쥐었다. 무사하십니까? 네. 지금 야전병원 지하입니다. 숨어 있어요. 지하요? 의료기록실을 뒤지다가 그들이 눈치챈 것 같아요. 곧 저를 찾으러 올 겁니다. 역코드는 찾으셨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찾았어요. 성호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입니까? 네. 프로젝트 화이트 노이즈 파일에 있었어요. 역코드 구조.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암호화해서 보낼게요. 받아 적으세요. 알겠습니다. 성호는 노트와 펜을 꺼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첫 번째. 주파수 기본값 97.2MHz를 역배열합니다. 2.79가 됩니다. 이걸 다시. 그녀는 천천히 정확하게 설명했다. 파형 반전 방법. 주파수 역배열 구조. 출력 동기화 방식. 성호는 빠르게 받아 적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10분이 지났다. 마지막입니다. 송신 시작 코드는 본래 코드의 역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완벽합니다. 이 역코드를 송출하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화이트 노이즈 장비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재사용 불가능하게. 감사합니다, 수진 씨. 정말. 그때 무전기 너머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쾅, 쾅. 문 부서. 안에 있다.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성호 씨. 빨리 송출하세요. 수진 씨. 전 괜찮아요. 부디. 성공하세요. 쾅. 문 부서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무전기가 끊겼다. 수진 씨. 수진 씨. 지지직. 대답이 없었다. 성호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수진 씨.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정보. 반드시 사용해야 했다. 성호는 노트를 펼쳤다. 역코드 구조. 완벽하게 받아 적었다. 이제 송출해야 해. 하지만 어디서? 여기 동굴에는 송신 장비가 없었다. 관측소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어디에 송신 장비가 있지? 성호는 지도를 펼쳤다. 관측소 9호에서 15km 떨어진 곳에 폐쇄된 초소 하나가 표시돼 있었다. 5년 전 폐쇄됐지만 장비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었다. 거기다. 성호는 배낭을 메고 동굴을 나왔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은 어두웠다. 그는 나침반을 보며 걷기 시작했다. 북서쪽. 폐쇄 초소를 향해. 살아야 한다. 반드시 끝내야 한다. 6장. 진실의 대가 역코드와 최후의 송신. 12월 17일 오후 3시. 성호는 폐쇄된 초소 앞에 섰다. 철조망이 녹슬어 있었고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통신 안테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장비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는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다. 그 틈으로 기어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다. 책상, 의자, 그리고 한쪽 구석에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성호는 천을 걷어냈다. 송신기였다. 오래됐지만 작동할 것 같았다. 그는 배낭에서 공구를 꺼내 송신기를 점검했다. 전원 연결, 배선 확인, 주파수 조정기. 모두 온전했다. 발전기를 찾았다. 건물 뒤편에 있었다. 기름은 바닥났지만 성호는 관측소에서 가져온 예비 연료를 부었다. 발전기를 돌렸다. 엔진이 걸렸다. 불빛이 들어왔다.
됐어. 성우는 송신기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수진이 전해준 역코드 구조. 이제 입력한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첫 번째 줄. 주파수 역배열. 2.79. 아니, 역순이니까 97.2의 반전. 27.9. 집중해. 실수하면 안 돼. 성우는 천천히 정확하게 코드를 입력했다. 한 줄, 두 줄, 세 줄. 30분이 걸렸다. 마지막 줄. 송신 시작 코드. 그의 손가락이 송신 버튼 위에 올려졌다. 이걸 누르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차량 소리. 여러 대. 성우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군용 트럭 3대가 초소 앞에 멈춰 섰다.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뒤에 정보부 요원들도 보였다. 찾아냈구나. 요원 하나가 확성기를 들었다. 김성우 병장. 나와라. 포위됐다. 성우는 송신기를 봤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다. 역코드 송신은 최소 3분이 걸린다. 3분을 버틸 수 있을까? 마지막 경고다. 10초 안에 나오지 않으면 진입한다. 성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윙. 송신기에서 진동음이 흘러나왔다. 주파수 모니터에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파형. 원래 신호와 정반대 모양. 밖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렸다. 10, 9, 8. 성우는 책상을 끌어 문 앞에 세웠다. 의자도 쌓았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했다. 5, 4, 3. 송신기 화면에 진행률이 표시됐다. 15%, 20%. 너무 느려. 1. 돌입. 쾅. 문이 부서졌다. 책상이 밀려났다.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거기서 성우는 송신기 앞을 막아섰다. 비켜. 안 됩니다. 헌병 하나가 그의 팔을 잡았다. 성우는 몸부림쳤다. 나요. 저항하지 마. 또 다른 헌병이 달려들었다. 성우는 발로 그의 정강이를 찼다. 헌병이 비틀거렸다. 송신기 화면. 45%, 50%. 조금만 더. 정보부 요원이 들어왔다. 그는 송신기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저게 뭐야? 역코드입니다. 지금 송출 중입니다. 요원이 소리쳤다. 당장 멈춰. 즉시. 안 됩니다. 요원이 총을 빼들었다. 송신기를 끄지 않으면 쏜다. 쏘십시오. 성우가 외쳤다. 어차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60% 진행됐습니다. 요원의 손이 떨렸다. 그는 송신기를 겨눴다. 장비를 부수면 되잖아. 그럼 역코드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화이트 노이즈는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영원히. 요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송신기 화면. 75%, 80%. 제 앞에. 당장. 헌병 3명이 성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를 바닥에 눕혔다. 팔이 뒤로 꺾였다. 아팠다. 하지만 송신기는 계속 작동했다. 85%, 90%. 요원이 송신기에 손을 뻗었다. 전원 스위치를 찾았다. 안 돼. 성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탕. 요원의 손에서 피가 튀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누가 쐈어? 모두가 입구를 봤다. 박진우가 서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하사님. 성우가 소리쳤다. 어떻게? 탈출했어.
진우가 낮게 말했다. 트럭에서 뛰어내렸지. 그리고 너를 찾았어. 그는 요원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송신기 화면. 95%, 98%. 요원이 소리쳤다. 박진우,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알아. 옳은 일. 99%, 100%. 윙 하던 진동음이 멎었다. 송신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리버스 코드 트랜스미션 컴플리트. 올 시스템즈 누트럴라이즈드. 역코드 송신 완료. 모든 시스템 무력화.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됐어. 끝났어.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 외쳤다. 본부. 본부. 화이트 노이즈 시스템 상태 확인. 무전기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든 장비가 멈췄습니다. 재시작이 안 됩니다. 회로가 완전히. 요원은 무전기를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새끼들이. 진우는 여전히 총을 겨눈 채 뒤로 물러났다. 성호 일어나. 네. 성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가자. 하지만 시간 없어. 빨리. 두 사람은 뒷문으로 달렸다. 헌병들이 뒤쫓았지만 진우가 경고 사격을 했다. 탕. 탕. 가까이 오지 마. 두 사람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이너스. 12월 17일 밤 9시. 성우와 진우는 산속 동굴에 숨어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됐습니까? 정말 끝난 겁니까? 성우가 물었다. 본부 무전을 들었잖아. 모든 장비가 멈췄대. 그럼 성공한 겁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해냈어. 성우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 씨. 수진 씨 덕분입니다. 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망쳐야죠.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추격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 잡힐 것이라는 것을. 이틀 후 12월 19일 새벽. 그들은 잡혔다. 산속 마을에 들어갔다가 헌병 수색조와 마주쳤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진우가 다리에 총을 맞았다. 하사님, 괜찮아. 계속 뛰어. 하지만 포위됐다. 사방에서 헌병들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김성호, 박진우. 국가안보 위반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한다. 트럭에 실렸다. 성우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화이트 노이즈는 멈췄다. 완전히. 마이너스. 12월 20일. 11구역. 성우는 콘크리트 방에 혼자 갇혔다. 진우와는 떨어졌다. 문이 열렸다. 정보부 요원이 들어왔다. 김성호.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역코드를 어떻게 알았나? 혼자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쇠파이프가 그의 손을 내리쳤다. 으악. 누가 알려줬나? 이수진이냐? 성우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해. 다시 내리쳤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새 고문이 계속됐다. 새벽이 왔을 때 성호의 오른손에는 손가락 2개가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이다. 누가 역코드를 알려줬나? 성호는 피 묻은 얼굴을 들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죽여도 말 못합니다. 없으니까요. 요원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세구나. 그는 밖으로 나가며 간수에게 말했다. 계속 가둬둬.
썩을 때까지. 문이 닫혔다. 성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수진 씨, 하사님, 미안합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리는 멈췄습니다. 7장 침묵 죄책감의 유산. 12월 24일 서울 국방부 별관. 정상철 대위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KO. 장전된 상태였다. 회의실 2호.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역코드로 모든 장비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나? 불가능합니다. 설계자가 입을 다물었고 기록은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젠장. 정대위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명령. 송신. 병사들의 비명. 김성호의 체포. 박진우의 절규. 모두 내가 한 일이다. 그는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5명이 앉아 있었다. 프로젝트 화이트노이즈의 핵심 인물들. 국방부 연구관, 정보부 차장, 군수참모, 그리고 2명의 민간 연구원. 그들은 정대위를 봤다. 정대위? 왜 여기? 정대위는 권총을 들어 올렸다. 뭐 하는 거야? 탕.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국방부 연구관이 의자에서 쓰러졌다. 미쳤어. 정보부 차장이 일어나려 했다. 탕. 두 번째 총성. 차장도 쓰러졌다. 그만해. 군수참모가 소리쳤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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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이 더 울렸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대위는 연기 나는 권총을 내려다봤다. 바닥에는 5구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피가 회의 테이블 아래로 흘렀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탁자 위에는 프로젝트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실험 보고서, 예산 계획서, 참여 인원 명단. 정대위는 라이터를 꺼냈다. 서류 한 장을 불태웠다. 불꽃이 번졌다. 다른 서류들도 타올랐다. 증거인멸.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 보고서였다. 어젯밤 작성한 것. 봉투 겉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국방부 감찰실. 하지만 그는 그것도 불 속에 던졌다. 소용없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봉투가 타들어갔다. 글씨가 재가 됐다. 정대위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답구나. 그는 권총을 들어 관자놀이에 댔다. 미안합니다. 모두. 탕. 총성이 회의실에 울렸다. 정대위의 몸이 창가에 쓰러졌다. 눈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12월 25일. 국방부는 회의실 학살 사건을 개인의 정신 이상으로 인한 불상사로 발표했다. 정상철 대위는 전투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을 겪었다고 결론지었다. 프로젝트 화이트노이즈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기록은 소각됐다. 참여 인원은 전원 전출 조치됐다. 관측소 구호는 폐쇄됐다. 그리고 진실은 묻혔다. 1973년 2월 11구역. 성우는 여전히 그 방에 있었다. 손가락 2개가 없는 오른손은 이제 붕대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문이 열렸다. 새로운 얼굴이었다. 젊은 장교. 김성우 병장. 예. 석방입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군 내부 숙청이 진행 중입니다. 당신은 피해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럼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교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 사건에 대해 평생 침묵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성우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만약 거부하면 계속 여기 있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성우는 서류에 서명했다. 박진우 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석방됐습니다. 저녁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은? 장교는 고개를 저었다. 사망 처리됐습니다. 거짓말. 믿든 말든 그게 공식 기록입니다. 성우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짐을 챙기십시오. 30분 후 출발합니다. 장교가 나갔다. 성우는 빈 방을 둘러봤다. 석 달을 보낸 곳, 손가락을 잃은 곳, 모든 것을 빼앗긴 곳.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대 후 성우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로 갔다.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그는 혼자 살았다.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하고 조용히 지냈다. 사람들은 그의 손가락을 보고 물었다. 전쟁에서 다치셨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밤이 되면 성우는 라디오를 켰다. 97.2MHz. 잡음만 들렸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성우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환청이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50년이 지나도록. 세월이 흘렀다. 성우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끼익.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꿈을 꿨다. 관측소, 송신기, 그리고 버튼.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다. 2020년 성우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시한부입니다. 1년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어차피 오래 살고 싶지 않았다. 2024년 의사의 예상을 뒤엎고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적입니다. 계속 투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냥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증언. 50년간 침묵했던 그 이야기. 2025년 11월 성우는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사연이 있습니다. 197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연이신데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방송국은 그를 초대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8장. 50년 후의 주파수. 2025년 11월 6일 서울 라디오 방송국. 생방송 온에어 사인이 켜졌다. 성우는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다. 74세의 노인. 오른손에는 손가락 2개가 없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1970년대 전방에서 복무하셨던 김성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하실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성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1972년 겨울로 돌아갔다. 1972년 12월. 저는 강원도 철원 관측소 9호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소 9호. 그날 밤 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정 코드를 송신하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송신을 시작하자 병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다는 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청을 들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진행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송신이었습니까? 화이트 노이즈. 성우가 말했다. 인간의 정신을 흔드는 주파수였습니다. 군이 비밀리에 개발한 무기였습니다. 무기를 적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거였습니다. 실험 대상은 아군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진우 하사가 송신기를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백업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그래서 저는 역코드를 만들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역코드요? 신호를 무력화시키는 코드였습니다. 한 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야전병원 간호병 이수진.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의료 기록을 뒤져 역코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사망 처리됐습니다. 50년 전에. 진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오늘 이 방송을 하신 이유가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을, 무너진 병사들을, 박진우 하사를, 그리고 이수진을.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도. 아닙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이었다. 스튜디오의 전등이 깜빡였다. 모니터 화면에 노이즈가 번졌다. 지지직. 뭐지? 진행자가 당황해서 장비를 확인했다. 성우는 헤드폰을 벗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끼익. 그 소리. 50년 전 그 소리. 송출 사고입니다. 스태프가 달려 들어왔다. 알 수 없는 신호가 혼선되고 있어요. 성우는 주파수 계기판을 봤다. 바늘이 97.2MHz를 가리키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그리고 잡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우 씨. 그의 몸이 굳었다. 50년이 지났네요. 이수진의 목소리였다. 수진 씨. 성우가 소리쳤다.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그를 봤다. 선생님,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오직 성우만. 그때 멈춘 신호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이제 정말 끝낼 시간이에요. 성우는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다. 수진 씨,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만. 쉬어도 돼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수진 씨. 지지직. 그리고 소리가 멈췄다. 전등이 다시 켜졌다. 모니터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성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 씨. 눈물이 쏟아졌다. 50년간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행자와 스태프들은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방송이 끝났다. 성우는 방송국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성호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제 어머니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요? 네. 어머니 이름이 이수진입니다. 성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방송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살아계신 겁니까? 네, 2023년에 강원도 한 요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성호는 전봇대를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는 기억을 대부분 잃으셨어요. 하지만 한 이름만은 계속 부르십니다. 김성호. 그 이름을. 성호는 눈물을 흘렸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춘천입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수없이 많은 별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구나. 2025년 12월. 춘천 햇살요양원. 성호는 택시에서 내렸다. 3층 건물.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303호실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성호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303호.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수진 씨.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성호를 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통신병님. 성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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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50년을 혼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당신이 멈춰준 그 소리를 기억했어요. 성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하지만 따뜻한 손. 이제 정말 끝낸 겁니까? 네. 이제 끝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조용한 눈. 그날 밤 강원도 DMZ 어딘가 50년 동안 눈 속에 묻혀있던 마지막 장비 하나가 작동을 멈췄다. 지지직. 마지막 신호였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하늘 위로 신호탄 하나가 올라갔다. 누가 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성호는 요양원 창문 너머로 그 빛을 봤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 2개가 없는 손으로 조용히 경례를 올렸다. 감사했습니다. 모두. 신호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진이 그의 옆에 섰다. 이제 편히 쉬어요. 네. 이제는.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봤다. 하얗고 고요한 세상.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50년 만에 진짜로.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